안녕하세요. 다소니스입니다. 저희가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 입주할 때까지의 과정을 공유하려 합니다. 준비한 자료와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명 불인이라서 실수도 많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희의 경험과 취향임을 감안하여 시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청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청약홈을 검색합니다. 청약홈을 클릭합니다. 청약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약주택을 알아봅시다. 주택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눠집니다. 국민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여기서 85제곱미터는 약 25평입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주택 종류에 따른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민주택은 주택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이 있고, 민영주택은 종합저축, 예금, 부금이 있는데 신규 가입이 불가하고 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제 청약통장 종류를 알아봅시다. 청약통장 종류 중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고 청약저축, 예금, 부금은 신규 가입이 불가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이 가능하고 예금과 부금은 민영주택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두는 거치의 형태이고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생깁니다. 청약부금은 월 5에서 50만원 이하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통합된 종합저축의 경우 적립식과 거치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종합저축 가입 시 구비서류입니다. 가입 대상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 가능하며 적립 방법은 매월 2에서 50만원 이내입니다. 지역별 예치금은 지역과 면적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통장에 1,500만원이 있다면 종합저축의 경우 1,500만원 이상이라면 매월 50만원 이내로 적립이 가능하고 1,500만원 이하면 매월 5에서 50만원 이내로 적립도 가능하고 5에서 1,500만원까지 거치도 가능합니다. 최고가 1,500만원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가입 시 구비서류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실명 확인증표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고요. 배우자나 직계존 비속이 대리로 신청할 경우는 주민등록표 등본, 대리인 실명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제3자가 가입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 실명 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부금은 현재 신규 가입 불가라 설명은 패스하고 청약예금, 부금에서 지역별 예치금액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청약 안내에서 청약 자격을 알아봅시다. 먼저 민영주택.
민영주택 청약순위로는 1순위, 1순위에 해당 안 되는 분인 2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의 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투기 및 청약 과열 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이고, 위축 지역은 현재 지정된 지역이 없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청약 과열지구, 위축 지역 외에서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경과한 분이 1순위입니다. 납입금액의 경우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분인데, 이때 아까 보셨던 지역별 예치금액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 표입니다. 서울 및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별입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을 보겠습니다. 국민주택도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2순위입니다. 1순위에서 종합저축만 보면 가입기간은 투기 및 청약 과열지구는 가입 후 2년입니다. 그 외에는 수도권은 가입 후 1년이고 수도권 외는 가입 후 6개월입니다. 납입금액은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분이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24회, 위축지역은 1회, 그 외에 수도권 12회, 수도권 외는 6회 납입한 분이 1순위입니다. 다음은 특별공급입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주택 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기관 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입니다. 민연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 기준을 알아봅니다. 신혼부부 우선 공급, 신혼부부 일반 공급 소득 기준을 표로 확인합니다. 가구 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도 월평균 소득 기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의 차이는 공공주택은 19에서 35평 이하로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이고, 국민주택은 국가가 개인을 위해 주택을 제공해주는데 공공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 즉 25평 이하의 주택을 싸게 서민들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이제 청약신청 방법입니다.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신청과 은행 지정 청약신청이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신청은 나중에 직접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행 지정 청약신청은 정보 취약계층 등에 한해 은행에서 1, 2순위만 청약 가능하고 특별 공급은 불가합니다. 일반 공급에 본인 신청과 제3자 대리 신청이 있습니다. 본인 신청 시에는 주택공급 신청서가 필요한데, 이것은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비치되어 있고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예금인장이나 본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규제지역 정보를 알아봅니다. 규제지역 정보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있는데, 서울과 광명시, 과천시, 성남 분당구, 수정구,
하남시가 과열지역에 모두 포함됩니다. 현재 청약 위축 지역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실전처럼 청약을 해봅시다. 검색 엔진에서 청약홈을 검색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청약 신청 탭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아파트 1순위, 2순위 청약을 해봅니다. 청약 신청하기 클릭. 오늘은 제주도밖에 없네요. 무순위를 해봅니다. 다시 청약 신청하기 클릭. 임의로 세종 중흥 S클래스로 해볼게요. 선택하고 클릭. 평수 선택. 다음 클릭.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예와 동의를 클릭해줍니다. 다음을 클릭. 선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예, 아니오를 클릭해줍니다. 다음 클릭. 청약 신청한 내역을 확인합니다. 연락처와 주소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문자 통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도로명 주소 검색. 도로명 주소를 선택 후 주소를 입력합니다. 연락처 입력. 다음을 클릭해줍니다. 청약한 신청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모든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하면 끝납니다. 청약 신청에서 모두 당첨되세요. 청약 당첨 후 모델하우스에서 계약할 때 네이버 카페 안내서를 제공합니다. 안내서를 못 받더라도 직접 네이버 카페에서 아파트 이름을 검색해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아파트 이름을 검색해서 입주 예정자분들과 많은 교류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입주 준비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첨 후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입주 박람회를 합니다. 이벤트도 많으니까 당첨에 도전해보세요.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법무법인과 협력 업체를 선정해 입주 박람회를 엽니다. 저희는 입주 박람회를 가기 전에 아파트 공식 카페에서 지정한 업체들을 정리해서 3개의 업체를 선정했어요. 첫 번째로 전자제품입니다. 전자제품은 삼성, LG, 하이마트가 참여했었어요. 저희는 삼성전자를 선택했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LG, 삼성, 하이마트 순이었습니다. 우선 입주박람회에 나온 업체들의 직원분들에게 전부 견적을 받아보세요. 저희가 LG를 선택하지 않았던 것은 가격이 저희가 예상한 금액보다 높아서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 가전은 LG전자라고도 하고 정말 LG가 가전제품을 잘 만들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LG를 선택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를 선택한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AS나 서비스 면에서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마음에서 선택했어요. 비용도 입주박람회에서 저렴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 공식 입주지정 매장 특별가,
입주고객 특별가 때문입니다. 보통은 오픈 매장에서 행사를 해서 저렴하다고 하는데 대리점이냐 직영점이냐에 따라서도 할인 정도가 다릅니다. 여기에 비해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입주박람회에서의 할인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입주박람회에서 구매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이 외에 다른 업체들도 입주박람회에서의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입주박람회의 경우에는 법무법인과 연계한 협력업체라서 계약 해지나 AS 서비스의 경우 보다 많은 혜택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주박람회의 업체에서 입주 준비를 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이건 저희의 팁인데 개인적인 경험도 포함되어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입주 준비를 하면서 여러 일을 겪었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저희는 입주 전에 냉장고가 고장나서 냉장고를 구매하고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제품에는 매장에 진열된 제품과 물류센터에서 미리 받아놓은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구매하면 물류센터에서 바로 집으로 오는 제품이 있고요. 저희는 진열된 상품은 안 사겠다고 하고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며칠 후 배달 온 제품인 냉장고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AS 기사를 불렀는데 기사님이 상품의 코드를 확인해 본 후 상품 코드가 진열 제품이라고 떴습니다. 저희는 진열 제품을 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본사에서는 물류센터에서 집으로 오는 제품과 매장에 출고되어 진열되거나 창고에 있는 제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본사에서는 매장의 진열 제품이나 창고 제품을 똑같은 코드로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품 교체나 AS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환불 처리만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다고 하면 진열 제품인지 물류센터에서 출고하는지를 꼭 알아보셔서 저희와 같은 경험을 하지 마시고 좋은 제품을 구매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오픈 매장 할인 행사도 가전제품의 매장에는 대리점과 직영점이 있는데 대리점마다의 판매 실적과 직영점마다의 판매 실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리점과 직영점 모두 다니면서 견적을 내보시고 비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대리점이나 직영점에는 특정 제품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으니까 원하는 제품이 있다면 그것도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매한 삼성전자의 제품과 견적서입니다. 다음은 가구입니다. 저희는 가구업체 중에서 김포 가구스타를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입주 준비를 하면서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선택한 것은 비용이었기 때문에 가구업체 중에서도 입주 고객 한정 파격 특가를 하는 김포 가구스타를 선택했습니다. 여러 가구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제품을 봤는데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이 김포 가구스타에 있었고 가격도 저희가 생각한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집 가까운 근처에 매장이 있어서 수시로 다시 물어보고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사용도 가능하다고 해서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가구업체들이 좋은 자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크게 보지 않았고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는지와 가격이 저렴한지 AS가 얼마나 잘 되는지 확인해서 선택했습니다. 저희는 대리석 식탁과 안방 침대 프레임을 구매했습니다. 다음은 커튼과 블라인드입니다. 커튼 업체는 벽창호, 공간 커튼, 스탄 커튼,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지방 커튼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 세 업체만 선택한 이유는 너무 낮은 가격 업체는 품질이나 AS 문제, 그리고 소규모 매장일까봐 더 지방 커튼은 가격이 제일 저렴했지만 제외했습니다. 벽창호는 아시겠지만 국내 최초 커튼 브랜드 제품으로 제품이 좋아 보였고 믿음도 갔지만 비용이 매우 높았습니다. 비용이 너무 높아 제외를 했고 저희는 두 업체 중 공간 커튼을 선택했습니다. 공간 커튼과 스타 커튼의 가격 차이가 30에서 40만원으로 스타 커튼이 더 높았습니다. 공간 커튼은 비용도 적당했고 지역화폐 결제로 추가 할인도 있었고 사장님이 직접 실측과 설치를 하신다고 해서 믿음이 갔고 서비스도 많이 해줘서 최종적으로 공간 커튼을 선택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직접 매장도 찾아가서 제품을 만져보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약한 제품 및 색상을 다 보여주시면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거실에 설치할 예정인 안마 커튼입니다. 이것은 작은 방에 설치할 예정인 안막 블라인드입니다. 저희는 무난하게 아이보리와 그레이 색상을 선택했습니다. 안막 상태를 비교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물 분리수거가 힘들어서 음식물 처리기 구매를 원하실 겁니다. 이번에 저희도 음식물 처리기를 구매하기로 해서 싱크리더를 선택했습니다. 비용은 토르가 가장 저렴했고 슈렉과 싱크리더가 비슷하거나 제품에 따라 싱크리더가 조금 더 비쌌습니다. 저렴한 토르를 안 한 이유는 토르는 음식물을 분쇄만 하는 형식이라 강력한 모터로 분쇄해서 하수관이 막힐 일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시간이 지나면 막힐 것 같아 많은 고민 끝에 토르는 제외를 했습니다. 슈렉과 싱크리더가 미생물을 이용한 음식물 분해 방식이라 조금 더 믿음이 갔습니다. 슈렉과 싱크리더는 분쇄와 분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라 선택을 했었고 저희가 싱크리더를 최종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퓨젠 블레이드, 맷돌 방식, 해머 방식 이 세 가지의 방식으로 음식물을 완벽히 분해할 수도 있고 미생물을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분사하며 그리고 설명에는 자동 분사로 미생물 수명이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능과 IoT 기능이 있어 슈렉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라 생각됐고 오래 사용한다면 10만원 더 비싸더라도 싱크리더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입주 청소 및 줄눈입니다. 청소와 줄눈 업체의 경우에는 업체가 10개나 돼서 정리하고 선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많은 업체 중 저희는 체계적인 AS와 많은 후기, 청소하는 방식, 즉 몇 명이 몇 시간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지
청소 후 피톤치드 서비스까지 하는 곳으로 꼼꼼히 보고 결정했어요. 여러 업체 중 3군데를 선정해서 비교했었습니다. 정직한 친구들, 스마트라인, 클린캐슬을 선정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클린캐슬을 선정했습니다. 선정한 이유는 사전계약 패키지 상품으로 정말 많은 서비스를 해주셨고, 저렴한 가격과 사장님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철저한 AS 때문입니다. 100% 직영팀 운영과 철저한 AS를 해준다고 해서 믿고 맡겼습니다. 다른 곳도 AS 기간, 새집 증후군 제거 등 입주 청소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많은 서비스와 가격이 저렴해서 클린캐슬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후기가 정말 좋은 게 많아서 믿고 선정했었습니다. 다음은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과 잔금 처리를 위해서는 은행 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각 은행 예상 대출 금리 비교표는 공식 아파트 카페에서 제공해준 표입니다. 저희가 대출 준비를 할 때가 22년도 9월 정도인 것을 감안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둔 건 대출 금리였습니다. 이때 대출 금리가 가장 낮은 곡선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농협은행 이렇게 3곳을 선택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은행들을 비교했을 때 금리가 가장 낮은 곳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음 조건으로 대출 기간을 봤습니다. 대출 기간의 경우 곡선 새마을금고가 3년 거치 가능한 곳이라서 선택했습니다. 대부분 구수 조건이나 중도 상환 수수료는 비슷한 경우가 많았고,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로는 저희가 해당이 안 됐었기 때문에 금리와 대출 기간만 보고 새마을금고를 선택했었습니다. 금리가 6개월 변동인 점도 저희는 고정보다는 유리할 거라 생각했고, 이때 당시 금리가 매우 높았던 상황이어서 변동으로 하면 금리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떨어지길 바라며 새마을금고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을 설명하자면 농협,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모두 대출 기간이 최대 40년이지만 거치 가는 기간이 1년인 것과 3년인 것이 있었고, 1년의 경우 1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그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담이 될 것 같아 3년 거치가 가능한 새마을금고를 선택했었습니다. 저희의 경험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사전 점검 등 2탄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